뭐냐면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 있죠?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세무 2급까지는 상호배분법은 여러분들이 말문제만 낼 거예요. 그죠? 근데 세무 1급서부터는 요 상호배분법 계산 문제를 출제하는 계산 문제. 그러니까 단계배분법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건 상호배분법에 말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도 다 냅니다, 여러분들. 상호배분법.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상호배분법은 아실 거예요. 뭘 아실 거냐면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용역을 상호간에 주고받는 걸 완벽하게 인식하죠. 요게 이제 계산 문제에서 핵심이 됩니다. 핵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방법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지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뭐냐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단지 뭐냐면 이 세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보조 부문끼리 실제로 공장에서 용역 주고받죠. 그죠, 여러분들? 공장에서 용역을 실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 주고받는 걸 쌩 깔 거냐, 조금 쌩 깔 거냐, 다고를 할 거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이는 보조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걸 어떻게 할 거냐의 차이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보조부문은 결론적으로 제조부문을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보조부문의 원가 있죠? 보조부문의 원가를요, 제조부문에 전부 보내줘야 돼요. 제조부문에 전부 보내줘야 돼요. 분배라고 할게요. 배분. 전부 배분해줘야 돼요. 그 말은 보조분의 원가는 최종적으로 얼마다라는 뜻이에요. 최종적으로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보조분의 원가는 0이에요. 0. 그렇죠? 요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렇죠?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차이가 나는 건 단지 상호배우법은 다 고려하겠다라는 거, 보조분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그렇죠? 이건 저자분이 그 실제 기출 문제가 딱 2개거든요. 근데 2개를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회차는 안 적을게요, 여러분들. 하나는 저랑 풀고, 하나는 여러분들 맡길 거니까. 자, 223페이지 갑니다. 223. 자, 223페이지에 저랑은 5번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6번을 맡길 거예요. 음, 어디 갔냐? 이건가? 여기 뭐 해놨네.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5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상호배우법 문제거든요. 상호배우법은 중요한 게 2차 방정식 공식을 잘 세우셔. 2차 방정식. 자, 해볼게 무슨 말인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5번. 자, 두인의 공장에는 2개의 보조부문 XY. 자, 일단 2개의 보조부문 XY인데, 요 XY가 서로 간에 용역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좀 이따 읽어볼 상호배우법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 XY는 최종적으로 원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제조분에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자, XY와 2개의 제조분은 AB가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안 읽어볼 거예요. 상호배분법으로 하래요. 시험에서는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보조부문은 여기 2개의 보조부문 XY 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제조부문 AB.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 요거까지는 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죠. 여기다 하면 얘네들이 제조입니다. 얘네들이 보조죠. 얘네들이 보조문이다. 보조부문. XY가 보조문이고 지금 AB가 제조문입니다. 제조문.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 보시면 얘네들 XY가 보조잖아요. 보조. 맞죠? X도 보조문이고 Y도 보조문이죠. 그럼 우리가 보조부문은 보조부문도 도와주고 제조부문도 도와줘요. 근데 제조부문은
보조부는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동차 우리가 예를 들면 수선하는 부분은 조립이나 아니면 성형하는 데나 요런 데 가면 도와줘요. 수선도 해줘야 되고 전기도 나눠줘야 되고 와서 밥도 제공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런 데가 보조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조 부분은 조립하다 말고 여러분들 밥 만들고 도와줘요? 착한 거야, 착한 거. 맞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보조 부문이 보조 부문에 또는 제조 부문에 나눠져 용역이에요, 용역. 맞죠? 그럼 이거를 해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퍼센트에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 회계가 5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으로. 꽤 커요. 세무일급은 5문제면 꽤 큽니다. 그죠? 왜냐면 이론에서 많이 틀리면 합격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상호배우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퍼센트가 어느 보조 부문이 다른 보조 부문과 또 다른 제조 부문에 나눠준 용역 퍼센트거든요. 제공 비율. 그럼 이걸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 아래가 아닙니다. 요렇게 가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X잖아요. 여기 왼쪽입니다. 여기가 쭉 가요. 쭉 가면 이거는 그거예요. 본인이 본인 부문에는 제공 안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실제 현실에선 제공하죠. 왜냐면 식당 아줌마가 본인들 밥 지어서 먹잖아요. 실제로. 안 먹어? 아줌마 나는 굶어도 돼. 다른 애들만 많이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맞죠? 하지만 우리 시험이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X 이거예요. 왼쪽입니다. X라는 보조 부문이 만나는 지점 Y잖아요. 이게 Y라는 보조 부문에 10%의 용역을 제공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부터 보실 줄 아셔야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요. 반은. 예. 그리고 또 다시 여기 X죠. 보조문 X. 왜 이거? 보조문 X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 A하고 30%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보조문 X가 제조문 A의 30%의 용역을 제공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나머지 뭐 X가 B한테 60% 한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아래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아래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Y가 이거 제가 지금 점 찍은 거 있죠? 여기 점 찍은 거는 이게 Y가 제공하는 거예요. 보조분 Y가 쭉 갔더니 X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보조분 Y가 X한테 20%의 용역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조분 Y가 제조분 A한테 40%의 용역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셨죠?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비율하시는지? 절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알죠? 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알죠? 자, 이때는 락커 이렇게 되시면 안 돼. 락커가 되시면 안 돼. 음, 음,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미치지 마세요. 뭐냐면 지금 X하고 Y가 보조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조분의 원가 X에 20만 원, Y가 47만 원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 아까 보조분의 원가는 최종적으로 없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은 뭐냐면 요게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의미하는 게 요게 의미하는 건 아직 보조분의 원가 있죠. 보조분의 원가를 제조해 줘야 되잖아요. 제조 부문에 제조 부문에 배부하기 전이에요. 이 뜻입니다. 이 뜻. 배분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로 쓰는 용어를 따지면 뿜빠이. 맞죠? 그러니까 배부하고 배분의 차이는 같은 말. 예. 맞죠?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분의 원가가 아직 남아있으면 아직 보조분의 원가를 제조분에 배부하기 전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럼 나머지는 제가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요 그대로 이제 옮기겠습니다. PPT 띄워가지고. 음. 어,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여기. 자, 그래서 여기,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써놨어요. 위로 가는. 이게 배분전 원가 이해되세요? 보조부문 X, Y의 원가가 아직 있잖아. 20만 원하고 47만 원. 그죠? 주관식 5번에. 그리고 제조부문 A의 원가가 300. 죄송해요. 300. 예, 그 다음에 B가 370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이게 X가 보조였죠? 보조부문.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조부문의 원가는 최종적으로 배분 후라는 건 이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나누어 준 뒤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자, 그럼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잘 보세요. 뭐냐면 그럼 지금 여기 X라는 보조부문이 Y라는 보조부문한테 10%의 용역을 주고 있어요. 분명히. 했죠. 왜냐 우리가 지금 방법의 차이는 보조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을 걸 고려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니까. 그 다음에 아래 보조부문 Y가 또 다른 보조부문 X의 20%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걸 다 고려해요. 다 고려하는 거예요. 다 고려. 쌩까지 않습니다. 알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알죠? 저는 1차 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2차가 그거 전 돼서 그때 한번 쪽팔려가지고 2차 방정식이 제곱근 올라가는 게 2차 방정식인 줄 알았거든. X, Y 하는 게 2차 방정식이라면서요. 여러분도 많이 적으셨구나. 그죠? 기억이 안 나. 그죠? 아무튼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아무튼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시 지우고 자 보세요. 뭐냐면 그러면 지금 X가요. X는 보세요. X는 지금 본인의 원가가 20만 원이죠. 제가 써볼게요. 요 X, 이게 본인의 원가입니다. 본인. X 어디 놨을까? 요 20만 원 있잖아요. 요 20만 원이 X 본인의 원가죠? 맞죠, 여러분들? X 본인의 원가고 47만 원이 Y 본인의 원가입니다. 맞나요? 그죠? 그러면 X는 20만 원만 보내면 되냐? 20만 원만 보내면 되냐? 아닙니다. 왜? 여기에요. 뭐냐면 지금 핵심이 Y한테 20%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0.2Y를 받는 거죠. 조선말 이해되세요? 0.2Y? Y가 20% 여기에 0. 좀 이따 할 거예요. 0.2Y를 제공합니다. 맞죠? 그러면 X가 나눠줄 거예요. 보조분 X가 나눠줄 금액은 본인의 원가 20만 원에다가 또 다른 보조 부문인 또 다른 보조 부문인 Y한테 받은 0.2Y까지 보내줘야 0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공식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가로친 게 X가 보내줄 금액이다 이 뜻이에요. 응? X가 보내줄 금액은 20만 원 본인의 원가에다가 또 다른 보조 부문한테 받은 원가다. 이 뜻입니다. 얼마 받았는지 아직 모르지. 둘 다 고려야 되니까. 이렇게 공식. 알죠? 그러면 Y가 보내줄 금액도 한번 구해볼게요. Y가 보내줄 금액. 그럼 똑같이 하면 Y가 보내줄 금액은 여기. Y는 보조 부문 X한테, 여기 보조 부문 X한테 0.1X를 받잖아요. 맞죠? 왜냐면 본인은 원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조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다 고려하는 거니까 보조부문 X한테 Y가 0.1X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합쳐서 보내줘야지. 본인 원가 47만 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조부문 X한테 받는 0.1X까지 합쳐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바로 못 구해 공식을 세워서 대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상호비법. 그래서 회계 읽고 세무 때 출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안 쳤는데 요거 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Y가 보내줄 금액은 47만 원 본인의 원가에다가 또 다른 보조부문한테 받은 걸
뿜빠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x는 20만 원 더하기 0.2y를 보내주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y는 여기 47만 원 더하기 0.1x를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풀을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못 풀면 큰일 나? 여기서부터 제 영역이 아니라 구몬 선생님 영역이에요. 수학 선생님, 아니 수학 선생님, 수학 아니지, 산수? 여기 y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x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계산식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기 x가 보내줄 금액은 30만 원 나와요. 계산해보시면. x가 보내줄 금액 30만 원 나오고, 그럼 30만 원 여기다 넣으면 y 나오겠죠. 그럼 y가 보내줄 금액은 50만 원 나옵니다. 이거 알아서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으로 산수니까. 나와, 여러분들. 저 믿어요. 그럼 여기. 그럼 요게 30만 원이라니, 요게 30만 원. 요게 30만 원이란 뜻이고요. 요게 30만 원. 그 다음에 요게 50만 원이란 뜻입니다, 여기. 응? 맞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봐봐요. 그럼 X는 30만 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X가 지금 Y한테 10%를 주죠. 그럼 30만 원에 10%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죠? X의 금액이 30만 원이 보조금 X에 X가 보내줄 금액이요. 이건 지원가고. 맞죠? 총 보내줄 금액은 30이에요. 그럼 30만 원에 Y한테 10%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30만 원에 10%니까 여기가 3만 원이 되겠지, 여러분들. 물론 제가 다시 띄울 거예요.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그럼 3만 원 보내겠지.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Y는 본인의 원가 47만 원에다가 X한테 받은 3만 원까지 합하면 50만 원 맞잖아요. 그럼 여기가 50만 원 맞는 거죠. 50만 원. 맞죠? 네, 되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Y가 본인의 원가 50이죠, 50. Y가 배분해줄 금액은 50이잖아요, 지금. Y가 배분해줄 금액, 요 배분해줄 금액. 그 Y는 지금 X한테 20%의 용역을 주고 있죠. 그 Y가 보내줄 금액은 50만 원인데, 지금 X한테 20%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줄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50만 원. Y가 배분해줄 금액 50, 여기에 곱하기 20%잖아, 20%. 20% 하면 이게 10만 원 나와요, 10만 원. 하여튼 10만 원 나오죠. 그러면 X 본인은 원가가 20이고 Y한테 50만 원에 10%인 10만 원 받으면 그러면 총 30만 원 배분하는 거 맞잖아요. 이해되세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이 공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배부할 금액. 요게 X 본인의 원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얘가 X가 배분할 금액, Y가 배분할 금액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셨죠? 가끔씩 오해하셔가지고 왜 20만 원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배분할 금액이에요. 됐죠? 네, 되셨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지우고. 자, 녹화 중이니까. 그럼 방금 여기 그럼 이제 X가 배분해줄 금액입니다. 다시 띄우면 요거 X가 배분해줄 금액. 그럼 배분해줄 금액 30만 원 나왔잖아요. 30만 이렇게. 그러면 X는 지금 Y한테 10%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30만 원에 10%인 3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보조 부문 X가 제조 부문 A한테 30%를 제공하고 있다, 용역을. 그럼 30만 원에 30%인 9만 원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조분 X가 제조분 B한테 60%의 용역을 제공하니까 30만 원에 60%인 18만 원 이렇게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이 공식만 잘 세우면 끝나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 이제 산수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Y. Y는 우리가
아까 요 계산했더니 50만 원, 웬 47만 원에다가 X한테 3만 원 받았으니까. 이게 50만 원 배분 대상이란 말이에요. 요게 50만 원. 맞죠? 그럼 Y가 배분해 줄 금액은 50만 원인데, X한테 Y가 20%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50만 원에 20%인 10만 원 배분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Y가 A, 보조 부문 Y가 제조 부문 A한테 제공하는 용역은 40%잖아요. 그럼 50만 원, 배분 대상 50만 원에 40% 용역 제공하니까 40% 20만 원 배분하면 되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 Y가 제조 부문 B한테 40% 용역 제공하니까 Y가 보내줄 금액은 50만 원인데 40% 용역 제공하고 있으니까 B한테 배부해줄 금액은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X하고 Y는 둘 다 0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의 제조 부문 A의 총 원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조 부문 A의 총 원가. 그럼 해석하면 이게 A 본인의 원가죠, 이게. 본인 원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X한테 배부받은 거. 맞죠? X한테 A가 9만 원 배부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20만 원이 Y한테 배부받은 거. 그죠? 그럼 이걸 세로로 쭉 더한 게 A 부문의 전체 원가 되죠. A 부문 전체 원가. 제조 부문 A의 전체, 요 세로로 더한 게. 그죠? 그렇게 하면, 네, 329만 원이고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출제 하냐면, 제가 방금은 제조 부문 A의 총원가라고 했죠. 시험에는 가끔씩 어떻게 해도 내냐면, 제조 부문 A가 보조 부문한테 배분받은 금액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제조 부문 A가 보조 부문한테 배부받은 금액을 하면 9만 원과 20만 원만 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요. B는 B 본인의 원가가 370만 원이었죠? 원가. 그리고 보조 부문 X한테 18만 원 배우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조 부문 Y한테 20만 원 배부 받았으니까 요거 세로로 다 더하면 전체 제조 부문 B의 원가 나올 거예요. 408만 원. 그럼 여러분들 배분 전 원가하고요. 배분 후 원가의 총액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총액, 배분 전 총 원가하고 배분 후 총 원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 보조금과 제조금 나눠준 거거든요. 맞죠? 우리 일상생활을 따지면, 예, 부모님 빵 사와가지고요, 가족한테 준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예, 결론적으로 전체 가족의 빵은 변함이 없잖아요. 숫자가. 맞죠? 그래서 말 문제 좀 대비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223페이지에 6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실제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최근에 하나 냈었고, 그건 여러분 풀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풀어보세요, 6번.
자, 여러분들 좀 해볼게요. 6번. 자, 공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음. 자, 어떻게 세우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네모표 해서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좀 상호배분법이라고 했으니까 보조 부분끼리 원가를 구하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식당 이렇게 하면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 식당 부문을 X라고 하셔도 돼요. 알죠? 그냥 저는 그냥 식당이라 할게 그냥. 예. 만약에 이걸 그냥 이무에 뭐 X, Y 하지 않고요. 그냥 뭐 식당 이렇게 한다면 요거 우리가 항상 핵심은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문끼리 준거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요걸 해석하면 요게 뭐냐면 식당 부문이 전력 부문한테 20%의 예, 식사 용역을 제공하는 거다 이 뜻이죠. 요거 제가 지금 화살표 친 게 보조 부문 식당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인 전력 부문한테 20%의 식사 용역을 제공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0.2 식당이 되겠죠. 0.2 식당.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력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이 지금 하는 거, 전력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본인의 원가가 지금 90이죠. 이게 본인 원가잖아요. 요 90만 원이 전력 부문 본인의 원가란 말이에요. 맞죠? 응? 그죠? 90만 원, 여기에다가 식당한테 0.2 식사를 받았잖아요. 이게 전력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력 부문이 보조죠. 그럼 전력 부문이 지금 식당 부문의 10%의 전기를 쏴주는 거잖아요. 전기를. 그죠? 그러면 이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어디 갔어? 그러면 식당 부문 있죠. 그럼 식당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은 식당 부문은 본인의 원가가 지금 얼마냐면 40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식당 부문 여기 본인의 원가 40? 그렇죠? 40에다가 전기한테 0.1 전력을 받아요. 10%의 전력을 받으니까 0.1 전력을 배부해 좀 내는 거예요. 공식 이것만 잘 세우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되세요? 응? 배부해 줄 금액. 예.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전력이 배부해 줄 금액이 요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100만 원 나올 거예요. 계산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0만 원 더하기 0.2, 40만 원 더하기 0.1 전력 이렇게 되잖아요. 응? 그죠? 그러면 아이고 90만 원 더하기 8만 원. 그죠? 이거 곱하면 8만 원이죠. 그죠? 8만 원. 그리고 다시 곱하면 0.02 전력. 그죠? 전력. 근데 전력 부문. 일단 요 공식이 나오잖아요. 굳이. 뭐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거꾸로 해도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요걸 넘겨요. 요걸 넘겨. 이항시켜요. 그럼 이항시키면 0.98. 전력은 98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전력은 98만 원. 나누기 하면 되겠지, 나누기. 나누기 0.98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나올 거야, 아마. 그죠? 어, 여기 제 영역이 아니야.
여기 제 영역이 아니라. 한번 잘 해보세요. 이제 녹화 중이긴 해요. 그럼 전력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은 여기. 전력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은 얼마냐면, 이게 100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 전력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은 1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식당 부문은 얼마가 나오냐면 50만 원이 나와요. 식당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 50만 원 나와요. 식당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은 50만 원 나옵니다. 50. 왜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뭐냐면 지금 전력 부문이 배부해줄 게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인데 전력 부문이 지금 식당한테 10%의 여러분 전기를 주잖아요. 그럼 배분 대상 전력 부문이 배분해 줄 금액은 100만 원인데 네, 전력 부문이 식당 부문한테 10%의 전기를 쏘고 있으니까 100만 원에 10% 여기다 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100만 원에 10% 보내면 이게 10만 원일 거예요. 맞죠? 그럼 계산하면 식당 부문 본인의 원가 40에다가 전력 부문한테 받은 거 100만 원에 10% 10만 원. 합쳐서 50만 원 배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식당 부문이 배부해줄 금액 50이죠. 그럼 50인데 지금 식당 부문이 전력 부문한테 20% 식사를 주니까 50만 원에 20%인 50만 원에 20%인 10만 원 배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전력 부문은 본인의 원가 90만 원에다가 또 다른 보조 부문이 식당한테 10만 원의 금액을 받는 거니까 이 둘을 합친 100만 원 보내주는 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굳이 이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잘 구하시면 돼요. 혹시. 이게 끝나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해석하고 이제 문제를 봐야 돼요. 실제 문제를 다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기. 항상 원가회계는 문제부터 보세요. 여러분, 문장부터 보지 마시고. 문제 일단 물어보는 것만 물어보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구하기 위한 것만 해야지 문장을 다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알죠? 항상 물음 보셔야 돼, 물음, 원가에게는.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상호배우법인데 절단 부문의 배분 대 보조분의 원가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면 이게 이 뜻이죠. 해석하면 식당 보조 부문이 절단, 제조 부문에 보내줄 금액과 그 다음에 전력, 보조 부문이 절단, 제조한테 보내줄 금액 이 두 개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죠? 지금 절단 부문에 배부될 보조분의 원가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공식으로 따지면 식당 부문이 보내줄 금액은 지금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인데 지금 식당 부문이 어디 갔어? 조립 부문이 절단이구나. 절단 부문한테 30% 식사를 주죠. 그럼 50만 원에 30% 보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력 부문 있잖아요. 그럼 전력 부문은 지금 본인의 배분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지금 전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전기를 60%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배분 대상 100만 원에 60%를 뿜빠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아마 답안에는 75만 원 있을 거예요. 7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만 이거 잘 세우세요. 요거. 맞죠? 뭐 이메일 숫자 XY 하셔도 되고, 맞죠? 얘처럼 하셔도 되고요.